이혼하자. 불구랑은 못 살아.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내뱉은 첫마디 말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깨어난 지 겨우 1시간. 의사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내린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의 발가락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반전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절 힘나게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고 2달 전. 초여름의 저녁 공기가 따뜻했던 그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우뚝 솟은 24층짜리 태산건설 본사. 건물 최상층에서는 아직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8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사장실 안에 한지민은 퇴근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이번 용산 재개발 프로젝트만 따낸다면 우리 회사 규모를 2배로 키울 수 있어. 한지민은 설계도면을 살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한태산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태산건설을 물려받은 지 3년. 처음에는 업계에서 회장님 딸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그녀는 2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실력을 증명했죠.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강태윤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여보, 또 밤샘하려고? 몸 상하겠어. 괜찮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회사 미래가 달린 일이야. 강태윤은 한지민 옆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태산건설 영업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고 한지민과 사내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주변의 반대도 많았지만 한지민은 성실하고 똑똑한 그를 믿었죠.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잖아.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 있다며? 맞아. 그래서 오늘 자료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강태윤은 잠시 한지민의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훑고 있었어요. 특히 비밀 도장이 찍힌 입찰 서류를 유심히 보았죠. 그럼 난 먼저 들어가 있을게. 너무 늦지 마. 알았어. 고마워. 강태윤이 사장실을 나가자 한지민은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남편이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입찰 금액 확인했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수신자는 룸이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여보, 이번 주말에 강원도 펜션 예약했어. 우리 좀 쉬자. 강태윤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한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이번 주가 입찰 마감이라 정신없어. 다음에 가자. 입찰. 요즘 너 일밖에 모르잖아. 강태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 키우려고 하는 건데 너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좋긴 뭐가 좋아. 난 항상 뒷전이야. 강태윤은 그릇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지민은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입찰 끝나면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 어때? 강태윤은 대답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한지민은 한숨을 쉬었죠. 최근 몇 달간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늦은 귀가, 짧아진 대화,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행동. 너무 예민한 건가? 입찰 끝나면 다시 좋아지겠지. 하지만 한지민의 예상과 달리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운명의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으로 시작됐습니다. 한지민은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오늘은 용산 재개발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차 정비 맡기기로 했잖아. 내 차 좀 빌려줘.
강태윤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한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동차 키를 건넸어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회사 차 쓸게. 고마워. 강태윤은 한지민의 이마에 짧게 키스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의 아침 풍경이었지만 강태윤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오전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지민은 자신감 있게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발주처 담당자들도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죠. 점심을 먹은 후 한지민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협력업체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한지민은 회사 차를 몰고 북한산 쪽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산길로 접어들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왜 이래? 한지민은 와이퍼를 켰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한지민은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브레이크가 왜 안 돼? 패닉에 빠진 한지민은 계속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오히려 속도가 붙으며 커브길을 돌기 시작했어요. 핸들을 아무리 꺾어도 제대로 조향이 되지 않았죠. 그 순간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지민은 필사적으로 차를 제어하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발신자 강태윤. 미안. 하지만 이제 당신 없이 살아갈 거야. 루미와 함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계획한 살인이었습니다. 이 미친! 한지민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채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앞에는 가드레일이 보였고 그 너머는 절벽이었죠. 쿵!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민의 머릿속에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 만남, 첫 키스, 결혼식, 그리고 거짓말로 가득했던 모든 순간들. 차가 땅에 부딪히는 순간 한지민의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나다. 환자분, 들리세요? 눈 뜨실 수 있어요? 먼 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민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실려오셨어요. 한 달. 그 말에 한지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이나 의식이 없었다는 건가요? 제 몸이 이상해요. 다리가 안 느껴져요. 침대 옆에 서 있던 의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차트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 사고로 척추 제5번과 제6번 사이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하반신 마비. 그 단어가 한지민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럼 못 걷는다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재활치료를 통해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의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환자분의 재활 담당이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한지민은 명함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강태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지민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불구랑은 못 살아.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내뱉은 첫마디 말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깨어난 지 겨우 1시간. 의사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내린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죠.
서도윤은 경악한 표정으로 강태윤을 바라봤지만 강태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침대 위에 던졌어요. 이혼 동의서야. 서명하고 회사 지분 이전 서류에도 사인해. 어차피 내 상태로는 회사 경영 못하잖아. 루미가 누구야? 한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루미는 내 여자야. 벌써 3년 됐어. 너보다 젊고 예쁘지. 그리고 내 회사도 곧 우릴 거야. 네가 브레이크를 조작한 거지? 강태윤은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경찰은 빗길 사고로 결론 내는 걸.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이 나쁜 놈. 한지민은 분노에 떨었지만 움직일 수 없는 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안에 서류에 서명 안 하면 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할 거야.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강태윤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지민은 분노와 절망에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오른쪽 발가락 끝에서 미세한 감각이 느껴지는 것을. 한지민은 숨을 죽이고 집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발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서도윤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 한지민의 발을 확인했죠. 지금 발가락을 움직이신 겁니까? 네, 분명히 움직였어요. 서도윤은 즉시 신경학적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침으로 발바닥을 찔러보고 반사신경을 확인하고 여러 감각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30분 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진단할 때는 완전 척수 손상으로 보였는데 불완전 손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걸을 수 있나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신 반응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철저한 재활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지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강태윤, 넌 날 버리고 갔지. 불구가 된 아내를 포기했어. 하지만 넌 몰라. 내가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걸. 그리고 반드시 너를 법정에 세울 거야. 그날 밤 한지민은 혼자 병실에 남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한지민은 다시 한번 발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여전히 미약했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죠.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한지민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긴 싸움의 첫 번째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깨어난 한지민의 두 번째 삶, 그 치열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2주가 지났습니다. 한지민은 매일 아침 6시부터 서도윤과 함께 재활치료를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실에서 평행봉을 잡고 서 있는 연습, 전기자극으로 근육을 깨우는 치료, 수중재활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한지민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어제보다 10초 더 버텼어요. 서도윤이 스톱워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지민은 땀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멀었죠? 아니요. 환자분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예요. 보통 이 정도 손상에서는 서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한지민이 그를 바라보자 그는 미소 지었어요.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날 오후 박수연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요. 지민아, 준비됐어? 응. 보여줘. 박수연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한지민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태상건설의 최근 3개월간 재무 상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민아, 회사가 정말 심각해. 강태윤, 그 자식이 횡령한 금액만 50억이야. 그리고 거래처 3곳이 계약을 해지했어.
용산 프로젝트도 경쟁사에 뺏겼고, 한지민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어. 월급이 제때 나올지 걱정하는 분위기야. 그리고 박수연은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윤이 이사회를 소집했어. 다음 주 화요일 내가 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영권 박탈 안건을 상정한대. 한지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발가락은 이제 자유롭게 움직였지만 아직 일어서서 걸을 수는 없었어요. 수연아, 탐정한테 연락했어? 응. 정태영, 탐정이야. 경력 20년의 이런 사건 전문이래. 내일 여기로 온대. 다음 날 오후 정태영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한지민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정태영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확보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강태윤 씨는 3년 전부터 루미라는 여성과 교제했습니다. 루미의 본명은 한루미, 28세. 직업은 모델 겸 인플루언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유흥업소 출신입니다. 한지민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외모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정태영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강태윤과 루미의 문자 메시지 내역이 있었어요. 용산 프로젝트 정보 넘겼어. 경쟁사가 우리보다 10% 낮게 입찰할 거야. 완벽해. 이번에 200억 받기로 했어. 절반은 당신 거야. 빨리 그년 정리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한지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배신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더 있습니다. 정태영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차의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됐다는 정비소 소견서입니다. 그날 아침 강태윤 씨가 차를 빌려간 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원래는 본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려 했는데 사장님이 회사 차를 쓰겠다고 하자 급하게 차를 바꿔 탄 겁니다.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뭔가요? 직접 증언입니다. 사장님이 법정에 서야 합니다. 한지민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도윤 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3주 후면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3주. 한지민은 계산했습니다. 이사회까지 일주일, 그 이후 2주.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한지민은 혼자 병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메일에 접속하자 수백 통의 미확인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거래처의 항해, 직원들의 불안, 협력업체의 독촉. 한지민은 이메일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태산건설 전 직원 여러분께 저는 한지민입니다. 사고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곧 돌아갈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저를 믿어주십시오. 사장 한지민.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서도윤이 들어왔어요. 아직 안 주무세요? 네, 일이 좀 있어서요. 서도윤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보행 훈련을 시작합니다. 평행봉을 잡고 걷는 연습이에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사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활은 천천히 해야 합니다. 한지민은 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저는 3주 안에 걸어야 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원장님도 봤잖아요.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저한테 한 짓을 저는 쓰러질 수 없어요. 절대로. 서도윤은 한지민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태산건설 본사 이사회실.
강태윤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 7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지민 사장의 경영 능력 상실로 인한 사장직 해임 및 신임 사장 선출의 건 찬성, 찬성.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태윤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휠체어에 앉은 한지민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한지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회의는 무효입니다. 사장인 제가 참석하지 않은 이사회는 정관상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한지민은 휠체어를 밀고 회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강태윤 이사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직위 해제됩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알립니다. 뭐야, 이게. 강태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강태윤 씨,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강태윤은 한지민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감히.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난 이미 죽은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난 살아있어.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죄를 밝혀낼 거야. 강태윤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한지민은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날 한지민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회사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한지민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활치료를 하고 오전 9시부터 회사 업무를 처리했어요. 보조기구를 사용하면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법원에서 공판 날짜 통지가 왔습니다. 박수현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지민은 날짜를 확인했어요. 다음 달 15일. 한 달 남았네. 김유진 변호사님이 오후에 오신대요. 증인 준비 회의 한다고? 오후 3시 김유진 변호사가 사장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카리스마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한지민 사장님, 오늘은 법정 증언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유진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강태윤과 루미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특히 강태윤 측 변호사는 업계에서 악명 높은 최민혁 변호사입니다. 그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전략을 주로 씁니다. 어떻게요? 사장님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을 겁니다. 회사에만 집중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남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식으로 몰아갈 거예요. 한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증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전쟁터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김유진은 모의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한지민 씨, 남편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나빠졌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늦은 귀가, 핸드폰 감추기, 대화 회피, 그런 것들이요. 그럼에도 당신은 회사 일에만 집중했죠? 남편을 의심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한지민은 잠시 멈췄습니다. 김유진이 말했어요. 지금처럼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상대 변호사는 이 틈을 파고들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해봅시다. 그날 오후 내내 한지민은 김유진과 함께 증언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오전 10시. 한지민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며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회사 직원들, 그리고 박수연이 앉아 있었어요. 서도윤도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강태윤과 루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한지민을 보고도 눈을 피했어요. 루미는 화려한 옷차림에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개정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강태윤, 한루미에 대한 횡령, 배임,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혐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검사 이준혁입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겠습니다. 검사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강태윤이 3년간 횡령한 금액, 루미에게 넘긴 돈, 경쟁사의 정보를 판 증거, 그리고 한지민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한 정비 기록까지 피고인 강태윤은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보험금 50억과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태윤의 변호사 최민혁이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차 사고는 빗길, 미끄러짐 사고로 이미 결론났습니다. 기각합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는 정비소에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되었다는 전문가 소견입니다. 최민혁 변호사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절단했다는 겁니까? 제 의뢰인은 차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날 아침 강태윤 피고인은 아내의 차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출근 전 1시간 동안 차고에 있었습니다. 그게 범행의 증거입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한지민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지민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보조기구를 짚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한지민 씨, 사고 당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모두 기억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제 차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차를 정비 맡긴다면서요. 저는 의심 없이 차 키를 건넸습니다. 오후에 거래처를 방문하러 가던 중 산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하지만 이제 당신 없이 살아갈 거야. 루미와 함께.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 문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핸드폰은 사고로 파손됐지만 통신사에서 복구했습니다. 검사는 문자 메시지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스크린에 강태윤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최민혁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지민 씨, 당신은 일중독자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가요? 밤낮 없이 일하고 남편과의 시간은 없었죠?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릴 정도로요? 저는 회사를 책임지는 사장입니다. 일하는 게 당연합니다. 남편이 외로움을 호소했을 때도 무시했죠? 아닙니다. 저는 대답하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오로요? 김유진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유도 신문입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사, 질문을 바꾸십시오. 최민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걷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거짓말 아닙니까? 방청석이 또 술렁였습니다. 한지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불완전 척수 손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과 재활치료로 회복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의료 기록을 제출하십시오. 김유진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도윤이 작성한 상세한 진료 기록과 재활 일지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신청합니다. 서도윤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서도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한지민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한지민 씨는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었습니다. 초기에는 하반신 완전 마비로 보였으나 불완전 손상으로 판명되었고 6개월간의 집중 재활로 보행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서도윤은 MRI 영상과 재활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한지민이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재활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펼쳐졌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혁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루미의 차례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한루미 씨, 강태윤과 언제부터 교제했습니까? 3년 전부터요. 그동안 강태윤으로부터 얼마를 받았습니까? 대답하십시오. 8억 정도요. 그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습니까? 루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돈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관련 없어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검사는 통장 거래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이 돈은 모두 태상건설의 비자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당신은 공범입니다. 재판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언은 일관성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강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루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사랑했을 뿐이에요. 한지민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연민과 실망뿐이었어요. 그럼 2주 후 선고 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배정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한지민을 박수현과 서도윤이 맞이했습니다. 지민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한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삶은 이제부터야. 정의를 향한 긴 싸움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사 카메라가 법정 밖에 줄지어 서 있었고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림!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한지민은 이번에는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일어섰어요. 6개월간의 재활 끝에 그녀는 드디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태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살인 미수, 업무상 횡령, 배임, 보험 사기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15년간 함께한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강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인 한루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횡령 자금을 수수하고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손해배상금 2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지급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강태윤은 그제야 한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한지민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한지민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지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재활병원이요? 네. 사고나 질병으로 몸이 불편해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제가 경험한 고통과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6개월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건물 앞에는 희망재활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6개월식 날 한지민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걸을 수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재활센터 설립자 한지민입니다. 한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시 걷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직한 의료진과 친구들, 그리고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작은 기적을 만들어갔습니다. 한지민은 무대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저는 걷습니다. 뛰지는 못하지만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분들도 저처럼 다시 일어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희망재활센터는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좌절한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는 곳입니다. 최첨단 재활 장비와 전문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무대 옆에서 서도윤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의 재활의학과 원장으로는 서도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입니다. 서도윤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개원식이 끝난 후 한지민과 서도윤은 병원 옥상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아니, 이제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편하게 지민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 동료잖아요. 서도윤은 난간에 기대어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반 전 처음 환자분을 봤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절망에 빠져 있었죠.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가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하지만 서도윤은 한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의지로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격려해 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지민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한지민은 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환자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함께 재활하면서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보면서 저는 서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지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네, 저도 선생님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서도윤은 한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로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도요. 한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원해요. 두 번째 삶,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포옹했습니다. 3개월 후 희망재활센터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지민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한지민은 병원 1층 로비에서 휠체어에 앉은 2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재활센터 설립자 한지민입니다. 아, 알고 있어요. 사장님 이야기 뉴스에서 봤어요. 여성의 이름은 김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 계단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평생 못 걸을 거래요. 전 이제 21살인데. 김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지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씨,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저 지금 걷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 경우는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해봐요. 우리 의료진과 함께라면 기적은 만들 수 있어요.
김소연의 눈에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그날부터 한지민은 김소연의 재활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서도윤과 함께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고 매일 아침 그녀를 격려했어요. 3개월 후 김소연은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한지민은 그 순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해냈어요. 선생님, 제가 걸었어요. 축하해요. 소연 씨. 정말 잘했어요. 그날 한지민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소연이가 다시 걸었다. 내가 느꼈던 그 기쁨을 그 아이도 느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병원을 세운 이유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기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나의 2번째 삶이자 진정한 의미다. 태상건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지민은 횡령된 자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직원들의 사기도 회복되었고 거래처들도 다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박수연이 사장실을 찾았습니다. 지민아, 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 그래? 그런가?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엔 일만 하는 기계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 같아. 한지민은 웃었습니다. 맞아. 예전에 나는 진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 회사, 돈, 성공. 그게 전부였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서도윤 원장님 덕분이지? 한지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맞아.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사랑, 희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 박수연은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지민아. 정말로. 고마워, 수연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날 저녁 한지민과 서도윤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지민 씨,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서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한지민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동료로서도, 동반자로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도요. 한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결혼해요. 2 사람은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키스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지민의 2번째 삶, 새로운 시작이 진정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을 이겨내고 사랑을 찾고 희망을 나누는 삶.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한지민과 서도윤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희망재활센터 옥상 정원을 선택했어요. 가까운 친구들, 의료진, 회사 직원들, 그리고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한지민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2년 전 휠체어에 앉아 절망했던 그 여성이 이제 스스로의 다리로 버진 로드를 걷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소연을 비롯한 환자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한지민은 서도윤 앞에 섰습니다.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제 2분이 직접 준비한 서약을 나누겠습니다. 한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제가 가장 절망했을 때 찾아왔어요. 다시 걸을 수 없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포기하지 말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죠.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섰고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한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과 함께 평생을 걷고 싶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를 일으켜주고 행복할 때는 함께 웃으며 당신이 제게 해준 것처럼 저도 당신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도윤의 차례였습니다. 지민 씨,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저는 그저 의사로서 환자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치유는 의술이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서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의 강인함, 따뜻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과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아닌 평생의 동반자로서요. 사랑합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좋습니다. 서도윤은 한지민을 부드럽게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작은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환자들이 준비한 축하 영상이 상영되었고 직원들의 축가도 있었어요. 김소연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보조기구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원장님, 축하드려요. 저 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김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저는 죽고 싶었어요. 21살에 평생 휠체어에 앉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함께 하자고. 김소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걷고 있어요. 원장님처럼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지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무대로 올라가 김소연을 안아주었어요. 소연아, 내가 더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피로연이 끝나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한지민과 서도윤은 옥상 정원에 단둘이 남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서도윤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두 번째 삶. 한지민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도윤 씨, 저 2년 전 생각나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다리도 못 움직이고 남편한테 버림받았을 때. 기억해요. 그때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했죠. 한지민은 서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삶의 시작. 진짜 기적의 시작. 진짜 기적. 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일어서는 것.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서도윤은 한지민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기적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한지민은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2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걷는 것도, 사랑도, 꿈도.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나는 잃은 게 아니라 진짜 것을 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다. 다시 걷는 것. 그것은 의학의 기적이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기적이었다. 다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마음의 기적이었다. 다시 꿈꾸는 것. 그것은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다. 함께 희망을 나누는 우리들의 기적이었다. 진짜 기적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며 서로를 믿을 때 만들어진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삶이고 진정한 기적이다. 한지민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그리고 한지민은 그 문을 활짝 열고 빛나는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절망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고, 질병, 배신, 좌절.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지민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새벽은 가장 어두운 순간 직후에 찾아온다는 것을. 당신도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번뿐인 인생이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